재테크를 이야기하는 남자 위클리 양수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버블이 아니다, 다시 오른다는 영상을 올려드렸고, 어느 분이 댓글을 주셔서 제가 한 2주 전에 9,600달러 하나 기준으로 1,150만원에 다시 매입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8월 달부터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할 조짐이 보일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형 IT 기업들이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들이 블록체인 투자는 과거에도 물론 있었어요. 2달 전인가요? 글로벌 기업 페이스북이 6월 말쯤에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리브라를 공개를 했어요. 이때부터 투자를 넘어서 개발에 착수했다는 점은 의미를 두고 봐야 된다. 미중 무역 전쟁이나 현재 일본이 경제 보복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지금 환율이 1215원을 돌파를 했어요. 시장 불확실성은 환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수출이 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각 기업들의 주가나 환율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환율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금 같은 안전자산에 눈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해봐야 주식은 빠질 것이고, 외환에 투자해봐야 환손실이 날 것이고, 결국에는 내부 변수가 없는 암호화폐에 돈이 몰리겠죠. 지금 보면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4월 중순에 있었어요. 이때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복성 관세가 시작됐던 5월에는 1000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미중 관계 악화가 최고조로 올랐던 6월 말에는 1600만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가격의 변동폭은 다르지만 이 시기에 안정자산이라고 불리는 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트코인은 1600만원을 찍고 1100만원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런데 금 가격은 빠지지 않았어요. 이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은 안정자산으로 자금이 계속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금과 비트코인이 오르는 시점이 유사했다면 아직 비트코인이 수요는 죽지 않았다, 더 올라갈 길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한 가지 더, 여기에 저에게 확신 하나를 더 줬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8월 달에 제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결국 경제 보복성 흐름이 경제시장에 카오스를 주지 않을까. 이는 8월 전에 타이밍으로 보기에 적절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금도 암호화폐도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요에 의해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금융 소비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매력적인 사실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자금을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보관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과 차이를 두고 보면 금은 보관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큽니다. 부피가 큰 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큰 금고가 있어야겠죠. 금고를 지키는 보안시설과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금을 옮기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반면에 암호화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쓰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비트코인으로 자전거를 샀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하루 사이에 막 급등을 합니다. 다음 날에는 1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을 가격만큼 올라가 버렸다면 내 자신이 한스럽겠죠. 원망스럽겠죠. 하루만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전거를 살 돈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었을 텐데,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쓰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변하는 가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를 것 같거든. 하지만 페이스북이 내놓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당장 실제화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라도 가격이 매번 급변하는 암호화폐의 가격을 통제를 해야겠죠. 페이스북은 22억 명 정도의 전 세계 사용자가 있어요. 이 유저를 기반으로 해서 결제 수단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22억 명이 사용하면 파급력은 엄청날 테니까. 결국 시중에 페이스북 코인이 유통되고 거래가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결제 수단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코인 시장에 나온 코인들이 약 한 22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코인들 외에는 사실상 활용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한때 시가총액이 1조가 넘었던 코인조차도 이 코인을 어디서 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행만 먼저 하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유치를 받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페이스북이 발행하겠다고 하는 리브라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은 어떤 특정 사이트를 가입을 해도 페이스북 아이디로 간편하게 가입을 하거나 혹은 뭐 카카오톡으로 가입을 하거나 내가 사용 중인 이메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쇼핑몰에서도 물건을 구입할 때 쓸 수 있다. 여러 국가 간에 기존 사용자들끼리 송금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냐.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받을 때 내가 달러로 받았다면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될 것이고, 환전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나갈 것이고, 리브라를 활용을 하면 더 득이 많다고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총대를 매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흑과 백이 공존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가격 변동성도 심하고 호불호도 심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화폐의 가치를 가릴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페이스북에서 내놓으려고 하는 리브라는 기존에 있었던 암호화폐의 어떤 유동성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아예 최소화를 시켜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가치를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암호화폐들이 가격이 요동을 쳤던 거는 암호화폐의 발행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없고 수요가 많으면 너도 나도 사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서 거래가 될 것이고, 반대로 사려는 사람은 없는데 너도 나도 팔려고 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북이 말하는 걸 보면 코인의 가치를 보증해 준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리브라 코인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리브라 1코인을 사겠대. 그러면 1달러에 사가라는 겁니다. 반대로 너가 1코인을 환전하겠다면 1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코인을 계속 사가서 더 이상 줄 코인이 없으면 추가로 발행해서 공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도 계속 발행을 하면 되니까 리브라 가격은 안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누군가가 이 리브라를 1코인을 팔겠다고 하면 코인으로 교환해 주었던 1달러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팔겠다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미국이면 달러, 한국이면 원화를 찍어내면서 국민을 통제하고 나라 살림을 했어요. 이제 한 글로벌 기업이 통화를 찍어낸다?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이 생기면 무시무시한 권력이 생기는 거랑 같은 말이니까 정부는 어떤 반응을 해야 정상일까요? 안 돼. 너네가 뭔데? 많은 이유를 들먹거리면서 제재를 가하겠죠. 트럼프도 가세합니다. 트위터를 날렸어요. 야, 비트코인 그게 돈이냐? 그건 화폐가 아니다. 오히려 마약이나 불법 거래에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요, 그거는 그들만의 상상입니다. 이미 조직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미국의 고액 달러입니다. 지금이나 예나 다르진 않을 거예요. 비트코인의 속성을 잘 모르고 말하는 언론들만 검은 거래가 비트코인과 연결된다라는 주장을 이상하게 기사를 씁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세계 금융거래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발명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 거래는 투명해요. 거래 내용 원장을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시도를 한다면 자금 세탁을 시도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력자들, 네트워크를 모조리 노출시키는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 국세청이 비트코인을 소지한 1만 명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누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알 정도로 국세청은 이미 구체적인 신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과 거래한 소유자들과의 신원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비트코인은 주소에서 주소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거래 과정이 삭제되지 않고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조사 당국들은 이미 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고, 페이스북의 리브라 너네 하지 마,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하지 마, 그 이상의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미국 재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향후 10년 동안 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말을 우리는 곱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이 말이 더 달콤하게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견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었다면 비트코인은 애초에 없었을 거예요. 정부가 애초에 금지를 하면서 없애버렸겠죠. 그런데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 정부가 견제를 해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면서 건재를 과시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페이스북이 강하게 부정하면서 무리하면서까지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진행하긴 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뭐 지들이 하겠다라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고, 페이스북이 안 하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그 경쟁사들이 먼저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만 총대를 누가 먼저 매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는 거죠. 또 다른 생각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2008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2009년도에 등장을 했어요. 야, 너네들이 마음대로 돈 찍어내다 보니까 세계 경제 위기가 나온 거잖아. 근본이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 근본이제는요, 화폐 단위의 가치가 금에 의해서 좌우되는 정책이에요. 근본이제의 강점은 물가 안정이나 환 리스크를 줄여주고 또 외부 효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도 이 근본이제의 성향을 따라갑니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서 중앙 집권하지 못하도록 만든 코인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가격 안정화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고,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은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코인을 들고 있더라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가 계속 사고 누군가가 팔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통화량을 조절해야겠죠. 지금 페이스북이 말하는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소에서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해서 우리가 발행한 양만큼 우리가 은행에 돈을 보유하고 있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인 테더라고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 많죠. 테더를 무한 발행해서 손해를 감췄다.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자금도 없는데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이슈로 검찰 고발되고 있는 사건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라는 리브라 리저브라는 예금을 비축하고 리브라 프로젝트 지분인 리트 토큰을 따로 내놓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초기 투자자들한테 암호화폐로 최소 $10,000,000를 투자를 하면 이 토큰을 지급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물론 이 외에도 세금과 금융 인증에 대한 개인정보, 또 뭐 테러 세력으로 흘러가는 뭐 자금 구조, 해결해야 될 난제가 아직도 너무 많지만 결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비전을 무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리브라가 아니더라도, 리브라가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인식, 비트코인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은 리브라가 나와도 비트코인이 대항마가 되기보다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 증폭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영상 속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를 이야기도 하는데, 이때 당시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에 차지하는 비율이 64% 정도였고 지금은 67%에 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세요 이렇게 부추기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이 없었더라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